이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부모님이 확실하게 좀 서열 정리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부모님들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돈 잘 버는 아들한테만 더 편애를 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알량한 재산이라도 조금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각각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뭐 장남도 없으니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눕시다라고 놓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뭐 막내가 제일 어려우니 좀 몰아주자. 우리 다 먹을 만큼 살고 있잖아. 그러면 형제 남매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네. 아니 당신은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장남이라고 왜 이건 나눠줘야 돼? 라는 건 입만 반면에 또 사위도 또 간단치 않아요. 아니 왜 장녀라면서 장녀는 무리야?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발로는 돈이 되지만 각각의 계산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맞아, 많이 달라요. 그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딱 하나 쥐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했을 때도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분도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갖고 안 돼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 때건 명절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 갖고 그때 뭐 형님은 뭐 어느 땅 가져가셔갖고 우리 안 주고 뭐 야 그래도 네 땅은 올랐잖아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꼭 제 집안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예, 예. 제사 때 만난 것까지 알게 되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게 형제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 형제가 만난 여자분들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열혈투사기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 하셨고 그래서 좀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육등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육등분을 하고도 또 한 형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나눠 가진 걸 해서 떼어서 다 그 친구를 몰아줬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나마 제일 많이 가져간 가족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지. 아니 근데 그게 그 남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아니, 거죠. 글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근데 응? 그 여자의 말을 들은 내 남자 그럼. 오빠들이 아니 근데 이제 남동생이 근데 잘못했잖아. 처음에 그렇게 그 단세포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야. 당신이 외로우시거나 이제 아버님 생각이 나거나 뭐 어디 뭐 놀러 가시고 싶거나 좋은 일 있으면 장난만 찾으시고 그러셨는데 또 한 이제 동생은 어머님 살아계실 적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동생이니까 자기가 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각자 계산법이 그나마 형제 안에서도 다른데 나는 남의 집 식구가 들어오니까 나눠 가지고 잘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또 나눠 가진 거에서 또 떼어서 형제 주고 야 우리 참 좋은 형제들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사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중에 뭐가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 아니 근데 형제간에 그런 걸 법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상속 관련해서 재산 분할 이제 분쟁이 많이 나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생각이 정말 다른 게 그 왜 이혼 소송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은 부부 싸움을 했는데 둘이 기억이 달라요. 맞아. 정말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하면은 어떻게 한 부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각자 자식들이 서운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받은 건 기억이 안 나. 이거를 그래서 그 상속재산 분할할 때 어머니 모피코트를 누가 가지고 올 것인가도 싸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사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분해서 나눠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묻어드려야죠.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고성이 터지면서 복도가 그냥 싹 시끄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게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없는
자식들은 우애가 좋고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싸우고 있으면 있는 데 더 싸워서 평범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니 확률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없는 집이 훨씬 우애가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둘째한테 뭘 더 해주면 첫째는 뭐 둘째를 더 예뻐하는구나. 둘째를 더 아끼시는구나. 이게 이제 겹겹이 쌓여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터뜨리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근데 필요한 나는 저는 이렇게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환불해 드려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 돈 문제예요. 맞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형제 간의 문제도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편이고 아버지 3년 동안 투병했을 때 간병 병원비 다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제가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내가 다 내면서 생색을 안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이제 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좀 살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집도 있고 뭐 좀 돈이 좀 남은 게 있잖아요. 상속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은 어머니가 사시니까 그냥 어머니의 이름을 상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좀 정리해서 상속분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 셋이에요. 누나 있고 나 있고 내 남동생 있는데 살림이 내가 제일 낫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집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람꾼이 저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둘로 나눠서 누나하고 동생하고 주고 나는 상속에 대해서는 아니 말도 안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직도 이제 건강하게 계시는데 살림이 또 조금씩 그래도 알뜰하게 모으고 그러니까 는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한마디 툭 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변했구나 아내 때문에. 아니 그때는 말을 못했대. 와이프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됐을 때고. 그러니까 30년 이상 한 집에 와서 살니까 이제 우리 집안 발언권이 생긴 사람이고 거죠. 발언권이 있는데 옛날 때 신혼 때 같이 그때 결혼이 얼마 안 됐을 때처럼 이거는 동생하고 누나 주는 거야. 이 말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거는 형이 경제권을 다 아내한테 줬고 나는 경제권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도 아내가 22년 돼도 말하지 않아요. 아니 30년 지나면 달라진대. 아니야. 그건 경제권 줘서 그런 거. 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동생이니 어머니랑 뭐 이렇게 재산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씩 웃고 있는 것 같아. 무섭다. 자기가 제일 오래 산다는. 내 거다. 이건 맞아요. 진짜 양소영 마담님 말이 맞아요. 모두가 다 각각의 세법인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때는 왜 저런 얘기를 말로만 저렇게 하나 의아했을 텐데 지금 이 나이쯤에는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이야기를 우리 김지숙 마담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이혼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딜레tan트셨어요. 말하자면 한량이셨죠. 그래 거기다 문학성도 좋으시고 어학 실력도 뛰어나시고 아주 또 인물이 한 인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나가셨다가 거기 이제 왕족 공주하고 약혼을 하고 네? 제가 잘못해서 인도네시아의 왕족으로 태어날 뻔했어요. 그 무슨 말씀? 이게 여기서 형제들 다 나누시고 가서 아니 이제 결혼 전에 총각 때. 총각 때.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하시고 한국에 허락을 받으러 들어오셨다가 이제 아버지도 장남이셨는데 집에서 뭐 완강하게 반대를 하신 거죠. 안 된다. 그 이상한 나라에 가서 그 결혼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셨다가 엄마랑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오늘날 제가 이제 난 건데. 대박. 인도네시아 왕녀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인도네시아 왕녀는 그냥 헤어진 거지. 뭐. 인도네시아에 계시겠지. 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한량이시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뭐 집안일보다 늘 바깥 일에 뭐 열심히시고 동네에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다 아버지를 찾아와요. 다 뭐 형님, 오빠 이러고 다 찾아오고 우리는 뭐 문제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으로 집안에 이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명함이 30장 정도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 생활을 끌어가려면 엄마가 일찍 생활 전선에 이제 나서셨는데 엄마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안,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의 구남매 막내딸이셨어요. 미인이셨고 또 노조위원장 같은 현재 이제 노조위원장 같은 그런 직위에 계셨던 아주 열혈 그 전사셨는데. 그런 잘생긴 이제 아버지한테 혹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6남매를 주르륵 낳으시고 생활을 이제 책임지셔야 되니까 일을 다니셨는데 아버지 그 좋으신 분이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서 이제 엄마랑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능력은 점점 커지시고 아버지는 점점 더 위축되시면서 술에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게 격렬해지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아버지가 거칠어지시더라고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이혼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내가 이혼하시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 표정이 굉장히 냉랭해지시더라고요. 그 표정의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기일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다 하고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영정사진을 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네 아빠랑 산 게 정말 숙향전이 고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이혼 안 했느냐고. 난 그럼 엄마가 너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들 때문이야 물었더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정말 밉다 이혼을 그냥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안 하셨냐 그랬더니 밤에 잘 때 엄마가 싸움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 뭐 어디에다 발을 올려놓고 자도 절대 안 치우신다는 거예요. 네? 안 치우신대요. 진짜 하다못해 잠결에 얼굴에 발을 올리신 적도 있었는데 안 치우신대요. 그냥 그대로 주무신대요. 아침에 눈 떠서는 밉고 또 저렇게 술 마시고 날 또 저녁이면 괴롭히겠지 하지만 잠자리 들 때는 또 다리를 어디다 올려놓든 다 그걸 참는 아버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말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각방을 안 쓰는 데가 가장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 엄마 아버지가 이해는 가요. 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유로 어머니가 아버님을 근데 보통은 그러거든요. 니네 때문에 내가 일 못한다. 이 얘기를 어머니 하는데. 절대 우리 때문이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셔요. 양소영 마담님 혹시 그런 거 엄마가 막 힘들거나 그럴 때 그냥 넋두리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평생 싸우세요. 지금도 싸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정말 제 고민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렇게 싸울까. 정말 그게 세상에 너무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다른 집은 다 막 너무 행복하게 살고 우리 엄마 아빠만 문제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좋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늘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니 잔소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수건을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거기가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서 하라는데 화장실을 좀 빨리 나오라는데 밥 좀 빨리 드시라는데 그거를 평생 못 고치고 엄마가 그렇게 있을 때 왜 그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제 생각에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번도 월급 안 빠지고 애 낳아서 아침에 가서 내 형제한테 막 과자도 똑같이 사주고 막 너무 이렇게 다정스럽게 해준 아버지였다는 거가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이런 좋은 아빠의 좋은 면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맨날 아빠 이거 단점만 가지고 이렇게 싸웠냐. 제발 그만 싸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그걸 아직도 못 고치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엄마 아빠의 대화법인 거야.
맛있는 거 이렇게 여러 명이 먹으면 아빠가 좀 빨리 드시면 맛있는 걸 아빠가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늘 맛있는 걸 못 먹고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갔다가 당신 얼른 먹으라고 찔러줘도 우리 아빠는 못 먹고 이러니까 속이 터져서 그런 거였는데 약간 저는 어렸을 때인데 정말 그게 너무 제한테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안 싸우려고 하는데 결혼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 밥 먹을 때 밥을 굉장히 어릴 때 빨리 먹었어요. 언제 밥상이 날아가거나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아버님 성격이 그 정도. 성격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해결책은 없는데 엄마는 잔소리를 해. 돈 문제거든요. 밑에 동생 6 할머니 혼자 계시는 상황에서 월급을 받으면 반은 보내야 되고 밑에 또 자식은 셋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 9명을 이제 10명 가까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월급은 뻔한 거고 돈은 나눠주면 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뭐하고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한 그 돈을 메울 방법이 없어. 짜증이 만땅 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밥상이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절대로 돈 얘기를 못하게 말을 많이 해야 돼. 다른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공부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엄마의 말을 막아야 돼. 우리 엄마가 불만이 있어도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둘이 싸우더라도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식사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 한마디 해요. 야, 밥 먹고 얘기해. 그래. 내가 밥을 먹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부가 살면서 우리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고생만 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계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때 고생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가. 네. 그 얘기 늘 하세요. 네. 아니 임혜진 마담님은 어머니께서 늘 같이 있으셨잖아요. 네. 사실 힘들고 이러면 아유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신 적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듣고 자랐고 제가 활동할 때는 이제 엄마가 저 데리고 다니시니까는 이제 싸우실 시간이 좀 덜 있었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서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는 그 말씀을 늘 하셨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부관계는 부부만 알 수 있듯이 정말 엄마가 아빠를 많이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정말 악의 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한테만 들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전에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 알츠하이머병 저기 되면서. 근데 엄마가 갑자기 실화증 이렇게 우울증, 실화증 같이 되시면서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걸어가시면서 말씀 잃으시고 웃음을 잃으시고 이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확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빠 보내고 나서의 그렇게 복잡 미묘한 그런 상실감이.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 계시는 거랑 아파서 병원 가시는 거랑 그리고 아빠 역시도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시면서 엄마 계실 때는 그렇게 못 해드리고 그 속만 썩이시더니 그렇게 우신대요. 엄마 그 의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혼하시라고 한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애쓰시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그렇게 했던 게 엄마한테는 큰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들어달라고 나 힘든 거 좀 알아달라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했는데 헤어져.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지금 혹시 뭐 그랬을 때 왜 그러고 살아? 딸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저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못 해요. 이혼 못 하죠. 재산이. 제 집을 다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생긴 거 좀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모든 이혼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질도 더럽고 드세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나쁜 사람으로 될 거고 우리 남편 순진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한 여자가 달라붙을 수도 있는 뭐 상황인데 저는 뭐 못 살,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 안 하지만 저렇게 이렇게 니네 아빠 왜 저래? 정말 너무 답답해. 이렇게 공감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우리 딸이 이혼해. 그래. 해야죠. 네. 그러면 제가 산 물건인데 야 이거 이상한 물건이야. 반품해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좋았어. 그러면 제가 네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알긴 알아? 뭐 이런 거. 맞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젊은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아들은 엄마 아빠 이제 만약에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 대한 집착인지 아빠 제발 엄마랑 헤어지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딸은 진짜 의외로 아빠 이혼해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빠 왜 이렇게 싸워 이혼해 이래요. 그러면 너 아빠 엄마랑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엄마랑. 그게 더 서운하네. 아들 너는 누구랑 살 거야? 엄마랑. 그럼 난 누구랑 살아? 아빠 혼자 살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건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아서 그래. 한 번은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 합격하고 신나게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늦게까지 노니까 와이프가 좀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와요. 아빠, 제 인생 너무 좋은데 딱 하나 방해가 있어요. 바로 엄마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이혼 못 하셨죠? 이제 이혼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러자 그때 둘째가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나는 아빠를 따라가니까 너는 엄마를 따라가. 그런 거야, 둘째가. 둘째가 언니, 자매가 그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다 아빠한테 거기다. 그래서 나는 모든 아빠, 엄마가 헤어지는 게 싫은 거고 큰애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으니까 나는 잔소리를 잃지 안 하잖아요. 저한테 안선영, 유인경 기자, 홍림영 다 저한테 입양 가고 싶은 게 제가 돈은 주고 간섭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꿈의 아빠죠, 꿈의 아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어요. 근데 둘째 때문에 이혼 못했어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